최동식 59세. 화물트럭 운송기사로 30년을 살아온 남자다. 새벽 3시면 어김없이 눈을 뜬다. 알람이 필요 없다. 몸이 기억하고 있다. 세수를 하고 작업복을 입는다. 아내 문정혜는 여전히 잠들어 있다. 식당 파트타임으로 늦게까지 일하는 아내를 깨우고 싶지 않다. 부엌에서 어제 저녁 남은 밥으로 간단히 말아먹는다. 김치 2점, 된장 1숟가락. 이게 동식의 아침이다. 트럭에 오르면 비로소 하루가 시작된다. 시동을 걸 때의 그 묵직한 진동. 30년 동안 느껴온 감각이다.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서해안고속도로. 그는 이 나라의 모든 길을 달렸다. 컨테이너를 싣고 건축자재를 옮기고 공산품을 배송했다.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시큰거려도 멈출 수 없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 외동딸 최은지는 올해 32이다. 드디어 결혼을 앞두고 있다. 좋은 남자를 만났다고 했다. 공무원이라고 했다. 안정적이라고 했다. 동식은 속으로 안도했다. 우리 딸은 나처럼 고생하지 않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다. 집에서 동식은 말이 별로 없다. 밥 먹어. 다녀올게. 피곤하다. 이 정도가 전부다. 아내는 그런 남편에게 익숙해졌다. 당신은 원래 그래. 딸도 안다. 아빠는 말은 없어도 책임감은 있지. 가족들은 그렇게 믿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월급을 안 가져온 적이 없었으니까. 담배도 끊었고 술도 거의 안 마셨으니까. 하지만 최근 1년 뭔가 달라졌다. 토요일이면 동식은 꼭 집을 나섰다. 나 낚시 좀 다녀올게. 등산 모임 있어.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 핑계는 매번 달랐지만 패턴은 똑같았다. 토요일 오전 10시쯤 나가서 저녁 6시쯤 돌아온다. 가끔은 더 늦게 들어올 때도 있었다. 아내는 처음엔 좋아했다. 당신도 취미 생활 좀 해. 맨날 일만 하지 말고. 딸도 웃으며 말했다. 아빠,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다 와요. 가족들은 그가 쉬는 줄 알았다. 새벽부터 밤까지 운전만 하는 남자니까 주말엔 좀 쉬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동식이 향하는 곳은 강도 아니고 산도 아니었다. 그는 경륜장으로 갔다. 처음엔 호기심이었다. 트럭 기사 선배가 말했다. 거기 가면 스트레스 풀려. 맥주 한 잔 값으로 하루 종일 즐길 수 있어. 그 말을 듣고 한번 가봤다. 경기장의 열기, 환호성, 긴장감. 뭔가 살아있는 기분이 들었다. 일주일 내내 혼자 운전대만 잡다가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으니 외롭지 않았다. 처음엔 10,000원, 20,000원씩 걸었다. 이기면 기분이 좋았고 저도 그럴 수 있지 했다. 술값보다 싸다고 생각했다. 담배값보다 낫다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이 정도는 취미야. 남들도 다 하는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판돈이 커졌다. 5만원, 10만원. 어떤 날은 20만원까지 잃었다. 그래도 멈추지 못했다. 다음번엔 딸 거야. 지금까지 잃은 거 한 번에 만회할 수 있어. 그런 날이면 집에 돌아오는 동식의 얼굴이 달라졌다. 현관문을 열 때부터 표정이 굳어 있었다. 다녀왔어요. 아내가 반갑게 인사해도 대답이 짧았다. 딸이 다가와서 아빠 낚시 어땠어요? 물어도 그냥 그래 하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가족들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깊이 묻지 않았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나이 드니까 체력이 떨어지나 봐. 하지만 동식은 알고 있었다. 자기가 변하고 있다는 걸. 화가 자꾸 났다. 별것 아닌 일에도 짜증이 났다. 텔레비전 소리가 시끄럽게 느껴지고 아내의 말소리가 귀에 거슬렸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느꼈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다음 주에는 따고 말 거야. 그럼 다 괜찮아질 거야. 그는 그렇게 자신을 속였다. 토요일마다 똑같은 길을 걸으면서 경륜은 동식에게 도박처럼 보이지 않았다. 화투나 카지노처럼 뒷골목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인정한 합법적인 곳이었다. 입구에는 노인들이 많았고 신문을 보며 예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건 분석이야. 공부하면 이길 수 있어. 동식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다. 트럭 기사들 사이에선 흔한 얘기였다.
휴게소에서 커피를 마시다 보면 누군가 말을 꺼냈다. 요즘 경륜 흐름 어때? 이번 주 괜찮은 정보 있어. 동식은 귀를 기울였다. 처음엔 그냥 듣기만 했는데 어느새 직접 물어보고 있었다. 진짜요? 어떻게 알았어요? 선배들은 웃으며 말했다. 이것도 다 노하우야. 오래 하다 보면 감이 와. 동식은 매주 토요일 경륜장에 갔다. 지갑에서 현금 몇 장을 꺼냈다. 5만 원권 두세 장. 이 정도면 괜찮지. 술 마시는 사람들보단 낫지. 그는 자신을 정당화했다. 친구들은 골프를 치고 선배들은 등산 가서 술 마시고 나는 이것도 안 해? 그렇게 생각하면 죄책감이 줄어들었다. 처음 몇 달은 운이 좋았다. 작은 돈이지만 따는 날이 많았다. 10,000원 걸어서 3만 원 따고 2만 원 걸어서 5만 원 받았다. 봐, 이거 할만하잖아. 그는 기분이 좋아졌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치킨을 사줬다. 오늘 기분 좋은 일 있었어? 아내가 물었다. 그냥. 날씨가 좋았어. 동식은 웃으며 대답했다. 딸도 좋아했다. 아빠 요즘 표정 밝아졌어요. 하지만 그 행운은 오래가지 않았다. 이기는 날보다 지는 날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5만 원이 10만 원이 되고 10만 원이 20만 원이 되었다. 이번엔 확실해. 누군가 귀띔해준 정보를 믿고 큰돈을 걸었다. 하지만 결과는 빗나갔다. 아, 왜 또 이래? 동식은 의자를 쳤다. 주변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았다. 다들 그런 반응이 익숙했다. 지는 날이 늘어갈수록 집에 돌아온 동식의 표정이 달라졌다. 현관문을 열 때부터 인상을 쓰고 들어왔다. 아내가 반갑게 말을 걸었다. 어서 와요. 저녁 드실래요? 동식은 짜증스럽게 대답했다. 나중에. 그리고 소파에 벌렁 누웠다. 텔레비전을 크게 켜고 채널을 마구 돌렸다. 아내는 눈치를 보며 부엌으로 들어갔다. 딸 은지가 거실로 나왔다. 아빠, 오늘 날씨 좋았죠? 밝게 웃으며 인사했다. 하지만 동식은 차갑게 대답했다. 그래. 딸은 당황했다. 아빠, 무슨 일 있어요? 없어. 그냥 피곤해. 동식은 눈을 감았다. 딸은 슬그머니 방으로 들어갔다. 아빠 왜 저래? 은지는 엄마에게 물었다. 아내는 한숨을 쉬었다. 요즘 일이 힘든가 봐. 그냥 내버려둬. 가족은 이유를 몰랐다. 동식이 경륜장에서 돈을 잃고 오는 줄 몰랐다. 그가 화가 난 이유가 자기 자신 때문인 줄 몰랐다. 그저 운전이 힘들어서 그렇겠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봐 하고 넘겼다. 동식도 말하지 않았다. 말할 수가 없었다. 내가 경륜장에서 돈을 잃고 있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그는 혼자 사겼다. 밤에 잠이 오지 않으면 휴대폰으로 경륜 결과를 다시 봤다. 아, 저걸 걸었어야 했는데. 이 조합이었으면 딸 수 있었어. 후회가 밀려왔다. 그리고 다짐했다. 다음 주엔 꼭 딴다. 이번 주 잃은 거 다 만회한다. 하지만 다음 주도 마찬가지였다. 또 잃었다. 또 화가 났다. 또 가족에게 짜증을 냈다. 악순환이 시작되었다. 잃으면 화가 나고 화가 나면 가족에게 쏟아내고 미안해서 또 경륜장에 가고 또 잃고. 동식은 점점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이번엔 다를 거야. 이번엔 꼭 딸 거야. 그 생각만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가족의 얼굴은 점점 흐려졌다. 이른 날은 꼭 그랬다. 동식은 경륜장을 나서면서부터 이미 화가 나 있었다. 주차장에서 트럭에 오를 때도 고속도로를 달릴 때도 집 앞 골목에 차를 댈 때도 화는 식지 않았다. 오히려 집에 가까워질수록 더 커졌다. 오늘도 15만 원을 날렸어. 왜 맨날 이 모양이야? 혼잣말이 끊이지 않았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집안의 모든 소리가 시끄럽게 들렸다. 텔레비전 소리, 부엌에서 나는 설거지 소리, 딸이 전화 통화하는 소리. 평소엔 신경도 안 쓰던 소리들이 오늘따라 귀를 찔렀다. 집에서 좀 조용히 하면 안 돼? 동식은 현관에 신발을 벗으며 큰 소리로 말했다. 아내는 깜짝 놀랐다. 어머, 당신 왔어?
미안해, 몰랐네. 동식은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털썩 앉았다. 리모컨을 집어들고 텔레비전을 자기가 보고 싶은 채널로 돌렸다. 음량을 크게 올렸다. 아내가 보던 드라마 재방송은 꺼졌다. 아, 그거 보고 있었는데.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나도 좀 쉬어야지. 동식은 짜증스럽게 소리쳤다. 아내는 입을 다물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다. 아내는 조용히 상을 차렸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멸치볶음. 늘 먹던 평범한 저녁이었다. 가족 셋이 식탁에 앉았다. 동식은 숟가락을 집어들었다.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씹다가 멈췄다. 밥이 왜 이 모양이야? 그가 말했다. 아내는 당황했다. 무슨 소리야? 평소랑 똑같은데? 지러. 물을 너무 많이 넣었어. 동식은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다. 아내는 억울했다. 30년 동안 밥을 해왔다. 한 번도 밥이 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당신 오늘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아내가 물었다. 없어. 그냥 밥이 마음에 안 든다고. 동식은 소리를 높였다. 딸 은지는 젓가락을 든 채 얼어붙었다. 아빠. 뭐? 동식이 날카롭게 쳐다봤다. 은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식탁은 얼어붙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숟가락 소리만 조심스럽게 났다. 동식은 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었다. 짜. 그가 중얼거렸다. 아내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참는 게 나았다. 말을 했다가 더 화를 낼까봐. 은지는 밥을 빨리 먹고 일어났다.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아내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동식은 거실에서 술을 꺼냈다. 소주 한 병. 혼자 마시기 시작했다. 잔을 기울일 때마다 낮의 기억이 떠올랐다. 경륜장, 번호판, 환호성, 그리고 자기 손에 든 꽝표. 왜 맨날 나만 이래? 그는 투덜거렸다. 텔레비전에선 누군가 웃고 있었지만 동식은 웃지 않았다. 아내가 설거지를 마치고 나왔다. 당신 요즘 왜 그래? 진짜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조심스럽게 물었다. 동식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술만 마셨다. 당신이 힘들면 나한테 말을 해야지. 나도 당신 아내잖아. 아내는 옆에 앉으려 했다. 말하지 말라니까. 동식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아내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다. 그날 밤 아내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옆에 누워있는 남편이 낯설었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다. 무슨 일이 있는 걸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내는 생각했다. 하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다. 동식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오늘 잃은 돈이 보였다. 다음 주엔 꼭 만회한다. 그는 다짐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알고 있었다. 다음 주도 똑같을 거라는 걸. 다음 날 아침 동식은 일찍 일어나 트럭에 올랐다. 가족과 얼굴을 마주치고 싶지 않았다. 새벽 고속도로를 달리며 생각했다.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다. 그저 화만 남아 있었다.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났고 세상에 화가 났고 운이 없는 것에 화가 났다. 그 화는 결국 집으로 돌아갔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은지의 결혼식이 석 달 앞으로 다가왔다. 예비 신랑 집과 만나서 예단과 예물을 정했고 신혼집도 알아보고 있었다. 아내 정혜는 매일 메모장에 뭔가를 적었다. 혼수 목록, 예식장 비용, 패백 준비물. 숫자들이 빼곡했다. 이거 다 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까? 정혜는 한숨을 쉬었다. 어느 저녁 정혜는 통장 몇 개를 꺼내 식탁에 펼쳤다. 여보, 이것 좀 봐. 동식이 다가왔다. 은지 결혼 자금이야. 내가 식당에서 번 돈으로 따로 모아둔 거. 통장 표지에는 딸 이름이 적혀 있었다. 정혜는 통장을 넘기며 말했다. 여기 1,000만 원 있어. 이걸로 신혼집 전세 보증금 일부를 보태려고. 동식은 통장을 물끄러미 바라봤다. 1,000만 원. 그 숫자가 눈에 들어왔다. 당신이 언제 이렇게 모았어? 동식이 물었다.
조금씩 모았지. 은지 결혼한다고 했을 때부터 더 열심히 일했어. 우리 딸 시집 갈 때 빈손으로 보낼 순 없잖아. 정혜는 뿌듯한 표정으로 말했다. 동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다른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그날 밤 동식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옆에서 아내가 잠든 숨소리가 들렸다. 동식은 천장을 바라봤다. 머릿속엔 딱 하나만 떠올랐다. 1,000만 원. 이번 주만 제대로 하면 돼. 그동안 잃은 거 다 만회할 수 있어. 그러면 아무도 모르게 다시 채워 넣으면 되잖아. 그는 스스로를 설득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정혜가 일하러 나가고 은지도 회사에 갔다. 집에 혼자 남은 동식은 서랍을 열었다. 통장이 거기 있었다. 손이 떨렸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이번 한 번만, 딱 한 번만, 금방 채워 넣을 수 있어. 그는 통장과 도장을 집어들고 은행으로 향했다. 은행 창구에 앉았다. 직원이 물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출금이요. 동식은 통장을 내밀었다. 얼마나 찾으시겠어요? 전부요. 직원은 잠시 통장을 확인하더니 말했다. 1,000만 원 맞으시죠? 네. 동식의 목소리가 떨렸다. 돈을 받아들고 은행을 나올 때 다리에 힘이 없었다. 지갑 안 두툼한 현금 뭉치. 딸의 미래가 거기 있었다. 이 남자는 딸을 팔진 않았다. 대신 딸의 결혼 자금을 경륜장에 걸어버렸다. 토요일이 왔다. 동식은 그 돈을 들고 경륜장으로 갔다. 이번엔 다르다. 확실한 정보가 있어. 누군가 귀띔해준 말을 믿었다. 첫 경기에 200만 원을 걸었다. 가슴이 쿵쿵 뛰었다. 출발 신호가 울렸다. 선수들이 달렸다. 동식은 주먹을 쥐었다. 제발 제발. 하지만 결과는 빗나갔다. 아. 동식은 고개를 떨어뜨렸다. 괜찮아. 다음 경기에서 만회하면 돼. 그는 다시 300만 원을 걸었다. 또 졌다. 이게 말이 돼? 동식은 의자를 쳤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계속 돈을 걸었다. 200만 원, 100만 원, 50만 원. 하나씩 날아갔다. 저녁 무렵 손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다. 딸의 결혼 자금 1,000만 원. 단 하루 만에 모두 증발했다. 동식은 경륜장 밖으로 나왔다. 다리가 휘청거렸다. 벤치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었다. 내가 뭘 한 거야? 딸의 결혼 자금. 아내가 몇 년 동안 허리 굽혀가며 모은 돈. 은지가 행복하게 시집가라고 한 푼 두 푼 모은 돈. 그걸 단 몇 시간 만에 날렸다. 어떡하지? 어떻게 말하지? 하지만 말할 수 없었다. 말하면 끝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멀게 느껴졌다. 현관문 앞에 섰지만 차마 문을 열 수가 없었다. 한참을 서 있다가 겨우 문을 열었다. 다녀왔어요? 아내가 웃으며 인사했다. 동식은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쾅 닫았다. 당신 왜 그래? 아내가 밖에서 물었다. 그냥 놔둬. 동식은 소리쳤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은지가 방문을 두드렸다. 아빠 무슨 일 있어요? 아빠? 밝은 목소리였다. 결혼을 앞둔 딸의 목소리. 없어. 다들 나 좀 내버려둬. 동식의 목소리가 떨렸다. 은지는 눈물이 났다. 왜 아빠가 화를 내는지 이유를 몰랐다. 그저 무서웠다. 자기가 뭘 잘못했나 싶었다. 엄마. 아빠 왜 저래? 은지는 엄마 방으로 갔다. 정혜는 딸을 안아줬다. 괜찮아.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정혜도 불안했다. 남편이 점점 더 이상해지고 있었다. 뭔가 큰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았다. 경륜장에서 동식은 장태수라는 남자를 만났다. 63세, 낚시 조끼를 입고 늘 여유로운 표정이었다. 담배를 피우며 경기 결과를 보던 태수가 동식에게 말을 걸었다. 형님, 요즘 경륜은 재미없어요. 판돈도 작고 따기도 힘들고. 동식은 귀가 솔깃했다. 그럼 뭐 하세요? 나? 이젠 다른 거 해요.
훨씬 크게 벌죠. 태수는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다음 주 태수가 동식을 경륜장 밖 커피숍으로 불렀다. 형님, 이거 한번 봐요. 태수는 휴대폰을 꺼내 보여줬다. 화면에는 주식 차트가 떠 있었다. 빨간색 숫자들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다. 봐요, 이렇게 올라가요. 나 이거로 지난달에 300 벌었어요. 동식은 눈이 커졌다. 300만 원이요? 300이요. 경륜하고는 차원이 다르죠. 태수는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동식이 물었다. 간단해요. 주식 리딩방이라는 데 들어가면 전문가가 다 알려줘요. 어떤 종목 사라, 언제 팔아라. 그대로만 따라하면 돼요. 태수는 휴대폰을 조작하며 설명했다. 근데 돈이 좀 있어야 해요. 10만 원, 20만 원 갖고는 안 돼요. 최소 500은 있어야 제대로 벌 수 있죠. 동식은 침을 삼켰다. 500만 원. 큰 돈이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태수는 목소리를 낮췄다. 인터넷으로 하는 게임 사이트. 스포츠 경기 결과 맞추는 거. 이것도 정보만 제대로 있으면 따는 거예요. 동식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게 합법인가요? 태수는 웃었다. 형님, 요즘 다들 해요. 걱정 마세요. 나도 벌써 1년째 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동식은 태수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주식이라. 경륜보다는 그럴듯해 보였다. 뉴스에서도 주식 얘기가 나오고 사람들도 다 한다고 했다. 이건 도박이 아니야. 투자지. 제대로 된 정보만 있으면 돼. 동식은 스스로를 설득했다. 며칠 뒤 태수에게 전화했다. 그 리딩방 저도 들어갈 수 있어요? 당연하죠. 형님 같은 분 환영이에요. 태수는 동식을 메신저 방으로 초대했다. 방 이름은 황금종목연구소였다. 안에는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다. 매일 아침 방장이라는 사람이 메시지를 올렸다. 오늘 추천 종목입니다. 오전 중에 매수하세요. 확실합니다. 사람들이 댓글을 달았다. 감사합니다. 믿고 따릅니다. 어제 덕분에 벌었습니다. 동식도 그중 한 명이 되었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100만 원으로 시작했다. 방장이 추천한 종목을 샀다. 이틀 뒤 15만 원이 올랐다. 진짜네? 동식은 신기했다. 일주일 뒤 또 올랐다. 30만 원 수익. 이거 괜찮은데? 자신감이 생겼다. 경륜장에서 몇 달 동안 잃은 돈을 여기서 만회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다음엔 400만 원을 넣었다. 며칠 동안 쭉쭉 올랐다. 70만 원 수익. 동식은 웃음이 났다. 역시 정보가 중요하구나. 하지만 어느 날 밤 방장이 긴급 메시지를 올렸다. 특급 정보입니다. 내일 대박 종목이 터집니다. 확실한 내부 정보예요. 지금 과감하게 들어가세요. 이런 기회 다시 안 옵니다. 동식은 망설였다. 하지만 그동안 번 돈을 보니 욕심이 났다. 한 번만 크게 해보자. 그러면 다 만회된다. 그는 통장에 있던 600만 원을 모두 넣었다. 생활비 통장이었다. 카드값 낼 돈까지 포함된 돈이었다. 처음 하루는 좋았다. 주식이 오르기 시작했다. 역시 맞았어. 동식은 가슴이 두근거렸다. 하지만 다음 날 오후 갑자기 폭락했다. 빨간색 숫자가 쏟아졌다. 200만 원이 순식간에 날아갔다. 잠깐만, 이게 뭐야? 동식은 당황했다. 방에 메시지를 올렸다.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방장이 답했다. 일시적 조정입니다. 절대 팔지 마세요. 내일 반드시 회복됩니다. 동식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쥐고 기다렸다. 하지만 회복되지 않았다.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방에서는 사람들이 아우성쳤다. 왜 이래요? 돈 다 날렸어요. 사기 아니에요? 하지만 방장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다. 이틀 뒤 방이 폭파됐다. 방장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동식은 멍하니 휴대폰을 쥐고 앉아 있었다. 내 돈이 600만 원이 거의 다 증발했다. 남은 건 고작 50만 원.
결혼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집안은 분주했다. 아내 정혜는 혼수 목록을 확인하고 딸 은지는 드레스 마지막 수선을 받으러 갔다 왔다. 엄마, 드레스 진짜 예뻐. 아빠도 좋아하실 것 같아. 은지는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정혜도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우리 딸 진짜 예쁘겠다. 하지만 동식은 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휴대폰만 들여다봤다. 사채업자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 이번 주까지 이자라도 입금하세요. 손이 떨렸다. 빌린 돈은 400만 원. 한 달 이자가 40만 원. 갚을 돈이 없었다. 월급은 생활비로 다 나갔고 카드값도 밀려 있었다. 어떡하지? 동식은 머리를 쥐어뜯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다.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다. 은지가 밝게 말했다. 아빠, 신혼집 계약 다음 주에요. 잔금 준비됐죠? 동식은 숟가락을 든 채 얼어붙었다. 잔금? 네, 4천만 원이요. 엄마가 1,000만 원 준다고 했고 아빠랑 신랑 집에서 나눠서 낸다고 했잖아요. 은지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다. 동식은 대답하지 못했다. 딸의 결혼 자금 1,000만 원은 이미 경륜장에서 날아갔다. 나머지 돈도 주식과 인터넷 도박으로 증발했다. 한 푼도 없었다. 아빠? 은지가 다시 물었다. 준비됐어. 동식은 거짓말을 했다. 아내가 의아한 표정으로 쳐다봤다. 당신 정말 괜찮아? 괜찮다니까. 동식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식탁이 조용해졌다. 은지는 놀란 표정으로 아빠를 쳐다봤다. 아빠, 왜 그래요? 지금 그게 중요해? 결혼식 준비한다고 집안이 난리도 아니네. 동식은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다. 아내가 참지 못하고 말했다. 당신 요즘 정말 이상해. 도대체 뭐 숨기고 있는 거야? 왜 맨날 화만 내? 동식은 일어섰다. 숨기는 거 없어. 다들 나 좀 그만 괴롭혀. 목소리가 갈라졌다. 은지는 눈물을 흘렸다. 아빠, 나 잘못한 거 있어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없어. 동식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밖에서 딸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 아내가 달래는 소리가 들렸다. 동식은 침대에 주저앉았다. 그날 밤 동식은 마지막 선택을 했다.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했다. 이번만 따면 돼. 4천만 원만 만들면 된다. 남은 돈 100만 원을 모두 걸었다. 스포츠 경기 결과를 예측하는 게임이었다. 배당률이 높았다. 이기면 500만 원이야. 손이 떨렸다. 배팅 버튼을 눌렀다. 경기가 시작됐다. 동식은 휴대폰 화면만 쳐다봤다. 전반전이 끝났다. 아직 괜찮아. 후반전이 시작됐다. 점수가 뒤집혔다. 안 돼, 안 돼. 동식은 중얼거렸다. 경기 종료 10분 전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다. 제발.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다. 졌다. 100만 원 전부 날아갔다. 동식은 휴대폰을 던져버렸다. 벽에 머리를 박았다. 왜. 눈물이 났다. 59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너진 적이 없었다. 30년 동안 성실하게 살았다. 새벽에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했다. 가족 먹여 살리려고 허리 굽혀가며 일했다. 그런데 단 1년 만에 모든 게 무너졌다. 딸의 결혼 자금도 생활비도 신용도 모두 날렸다. 다음 날 아침 결혼식 전날이었다. 예식장 최종 점검을 가야 했다. 가족이 현관에 모였다. 은지는 눈이 부어 있었다. 어젯밤 많이 운 것 같았다. 아내도 지친 표정이었다. 당신도 같이 가야지. 정혜가 말했다. 동식은 고개를 저었다. 나 좀 쉬어야겠어. 당신 내일 결혼식인데 왜 이래? 아내가 소리쳤다. 당신 진짜 우리 딸 결혼식 망칠 거야? 동식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사실을 말하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다. 은지가 말했다. 아빠, 나 무서워요. 아빠가 무서워. 딸의 그 말이 동식의 가슴을 찔렀다. 그날 오후 동식은 혼자 집에 남았다. 거실 소파에 앉아 텅 빈 통장을 쳐다봤다.
사채업자에게서 또 전화가 왔다. 받지 않았다. 결혼식은 내일이었다. 신혼집 잔금은 다음 주였다. 준비된 돈은 한 푼도 없었다. 분노가 가라앉자 텅 빈 감정만 남았다. 허무함, 후회, 그리고 깊은 절망. 내가 가족한테 뭘 한 거지? 동식은 처음으로 자신이 한 일을 똑바로 마주했다. 결혼식 당일 아침 동식은 눈을 떴다. 한숨도 자지 못했다. 거울을 보니 초췌한 얼굴이 비쳤다. 59년을 살면서 이렇게 무너진 모습은 처음이었다. 양복을 꺼내 입었다. 손이 떨려 넥타이를 매기 힘들었다. 오늘만 버티면 돼. 하지만 알고 있었다. 오늘이 끝이 아니라는 걸. 예식장으로 가는 차 안은 조용했다. 아내와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동식도 입을 열 수 없었다. 예식장에 도착하니 하객들이 모여 있었다. 신부 아버지시죠? 축하드립니다. 사람들이 인사했다. 동식은 억지로 웃었다. 얼굴 근육이 굳어 있었다. 식이 시작됐다. 은지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왔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예쁘다. 신부 정말 아름답네요. 동식은 딸을 바라봤다. 환하게 웃고 있는 딸. 행복해 보이는 딸. 그 모습을 보자 눈물이 났다. 이 아이를 위해 평생 일했다. 그런데 자기는 뭘 한 거지? 딸의 결혼 자금을 도박에 날렸다. 가족에게 화만 냈다. 신랑 아버지가 다가왔다. 사돈어른 다음 주 잔금 입금하시면 되죠? 동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목이 메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거짓말이었다. 입금할 돈이 없었다. 일주일 뒤면 들통날 거였다. 어떻게 하지? 동식은 식장 화장실로 들어가 세면대를 움켜쥐었다. 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와 단둘이 거실에 앉았다. 당신 이제 말해. 정혜가 말했다. 뭘요? 당신 뭔가 숨기고 있잖아. 몇 달째 이상해. 화내고 짜증내고.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다. 동식은 한참을 말하지 못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다. 말해봐요. 정혜가 소리쳤다. 그제야 동식은 입을 열었다. 경륜장. 갔어. 뭐? 토요일마다. 경륜장 갔어. 정혜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얼마나 잃었는데? 동식은 대답하지 못했다. 얼마냐고. 전부. 다. 동식의 목소리가 잠겼다. 은지 결혼 자금 1,000만 원도? 정혜가 물었다. 동식은 고개를 끄덕였다. 미쳤어? 당신 진짜 미쳤어? 정혜는 비명을 질렀다. 주식도 했어. 인터넷 도박도 했어. 사채도. 빌렸어. 동식은 모든 걸 쏟아냈다. 경륜장, 리딩방, 인터넷 사이트, 빚. 1년 동안 숨겨왔던 모든 것. 정혜는 주저앉았다. 당신, 우리한테 뭘 한 거야? 눈물이 쏟아졌다.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동식도 무릎을 꿇었다. 처음엔 조금만 하려고 했어. 그런데 이르니까 화가 나고 화가 나니까 또 하고. 멈출 수가 없었어. 동식은 울었다. 59년 인생에서 아내 앞에서 우는 건 처음이었다. 돈이 문제가 아니야. 정혜가 말했다. 당신이 우릴 속인 게 문제야. 우릴 다치게 한 게 문제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은지한테는 아직 말 못했어. 말해야지. 우리 딸이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알아? 당신 화낼 때마다 얼마나 떨었는지 알아? 정혜의 말에 동식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날 밤 세 식구가 마주 앉았다. 동식은 딸에게도 모든 걸 말했다. 은지는 울지 않았다. 그냥 멍하니 아빠를 쳐다봤다. 아빠, 나 무서웠어요. 왜 화내는지 몰라서 내가 뭘 잘못했나 싶었어요. 딸의 말이 동식의 가슴을 찔렀다.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다. 동식은 딸을 안으려 했지만 은지는 물러났다. 아빠, 시간 좀 주세요. 딸은 방으로 들어갔다. 다음 토요일 동식은 낚시도 경륜장도 가지 않았다. 대신 중독 상담센터를 찾아갔다.
작은 건물 2층이었다. 상담실 의자에 앉으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상담사가 물었다.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동식은 처음으로 솔직하게 말했다. 저는 도박 때문에 가족을 잃을 뻔했습니다. 화가 많아졌습니다. 그 화를 가족에게 쏟았습니다. 상담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용기 내서 오신 거 잘하셨어요. 중독은 병이에요. 혼자 이길 수 없어요. 동식은 눈물을 닦았다.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시간이 걸리지만 충분히 가능해요. 상담을 마치고 센터를 나서며 동식은 생각했다. 잃은 돈보다 잃어버릴 뻔한 가족이 더 컸다. 그날부터 동식은 매주 상담센터에 갔다. 사채 빚은 아내와 함께 정리하기 시작했다. 은지의 신혼집 잔금은 친척들에게 사정해서 빌렸다.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거짓말은 하지 않았다. 가족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신뢰는 깨졌지만 다시 쌓을 수 있다고 믿었다. 동식은 트럭을 몰며 생각했다. 이제 시작이다. 진짜 가장으로 돌아가는 길. 최동식은 30년 동안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화물차를 몰았고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하지만 단 1년 만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경륜장에서 시작된 작은 베팅은 주식 사기와 인터넷 도박으로 이어졌고 결국 딸의 결혼 자금까지 날려버렸습니다. 잃은 돈보다 더 큰 것을 잃을 뻔했습니다.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도박 중독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장 깊이 상처 입힙니다. 화가 먼저 나오고 말이 거칠어지고 거짓말이 늘어나고 가족은 점점 멀어집니다. 이번엔 딸 거야라는 생각. 한 번만 더라는 유혹. 그것이 바로 중독의 함정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인정하는 것,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것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도박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국번 없이 1336. 24시간 상담 가능합니다. 가족이 의심된다면 대화를 시작하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당신의 가족은 돈보다 소중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경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은빛 인생극장의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은빛 인생극장은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